안녕하세요. 아키트윈스 이병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878년 8월 10일 날진 오르나멘타시온 장식이라는 글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인데요. 여기 Examen fotografías Alhambra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자면 Observando que las columnas como tienen pocos diámetros se cortan alargando el capitel por el medio de moldura en el fuste. 어렵죠? 카피텔 그리고 fus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은 그냥 재미로 잠깐 보도록 하고요. 제가 번역한 책으로 한번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죠. 아람브라 사진의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름이 작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기둥을 관찰했다. 이 글은 가우디가 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저보고 다시 쓰라고 한다면 지름이 작다는 점은 이 기둥이 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둥이 이렇게 얇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기둥을 관찰했다는 거죠. 이 기둥을 보면서 얇았다. 얇구나, 굉장히 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주신의 몰딩들이 주두를 연장하면서 주신은 그만큼 짧아지게 되었으며 채색, 그 중에 특별히 주초 부분의 채색 역시 주신의 한 토막을 짧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신, 주두, 주초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복잡하실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기둥도 그렇거든요. 기둥의 제일 윗부분이 기둥머리, 주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몸통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둥 몸통, 그래서 주신. 그리고 기둥의 다리 부분은 주초라고 합니다. 여기 가우디가 이 그림을 보면서 집중했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주신, 기둥 몸통이죠. 기둥 몸통에 있는 몰딩들은 예식장 이런데 지금도 주택에서 많이 쓰이는 몰딩들을 말합니다. 올록볼록 나와 있는 서고 몰딩들 있죠. 주신에 있는 몰딩들이 이런 띠가 있거든요. 주두를 연장하면서 주신은 그만큼 짧아지게 되었으며 주초 부분의 채색 역시 주신의 한 토막을 짧게 하기 위한 것이라. 위에 부분의 몰딩들로 마치 주두가 여기까지 확장된 듯한 효과를 주면서 상대적으로는 주신이라고 하는 가운데 몸통 부분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초 위에 있는 채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밑에 부분과 이것을 연장하는 효과를 갖게 돼서 마치 주초가 여기까지 연장된 것 같은 효과를 갖게 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뒤에 제가 확대해 놓은 제가 직접 아람브라 궁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세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두라고 부르는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굵은 원형 띠 밑으로는 원래는 주신, 기둥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 머리가 아니라 몸통인 거죠. 근데 몸통에 가우디 말대로 여러 가지 몰딩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멀리서 이 기둥을 보게 되면 주두가 여기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주두가 여기까지인 것처럼 보게 되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주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굉장히 얇은 기둥, 특히 요 뒤에 있는 사진으로 보면 잘 볼 수 있는데요. 주두가 마치 이만큼 연장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바닥에서는 이만큼 올라온 듯한 느낌을 주죠. 왜냐하면 이 기둥은
서양 건축의 역사에서 보자면 너무너무 얇은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약하고 그래서 비례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빈약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위에 주두를 마치 여기까지 연장된 것 같은 효과, 장식을 통해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 기둥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약함을 채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얇은 기둥을 사용하면서 분명히 공간은 굉장히 밝고 경쾌한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그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방들에서 볼트를 지지하고 있는 작은 기둥은 고딕 캐노피와 유사하게 방과 부재들을 연장시키고 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조그만 이 천장들, 이 올록볼록한 부분을 지금 고딕의 캐노피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역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는데, 고딕의 캐노피는 우리나라 말로는 닷집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거 하나, 요 한 부재를 똑 떼어놓고 보면 고딕의 그 성상들을 이렇게 놓는 위에 있는 가짜 천장, 성상들 위에 덮여놓은 천장의 캐노피, 그러니까 천장 지붕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개, 천장 지붕 위에 또 지붕이 덮이고 지붕 위에 지붕이 덮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가우디가 말한 작은 기둥은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거대한 방은 이 작은 기둥이 캐노피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장되어서 만들어진 천정입니다. 결국은 이 작은 기둥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딕의 첨도 아치도 원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두 개의 교차점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첨도 아치잖아요. 결국 이것은 하나의 기하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태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하학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높은 지붕이나 천장은 기하학으로 그리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요상하게 되죠. 그 부재의 비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닷집에 닷집을 덮고 닷집에 닷집을 덮어서 만든 형태를 보세요. 다시 가우디가 봤었던 로랑의 마드리드에 소개된 이 사진을 보면 닷집에 닷집을 덮고 한 형태는 굉장히 위로 높은 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하학으로 이것을 풀려고 했으면 단일한 요소의 기하학으로 풀고자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을 반대편, 그러니까 이 안뜰에서 바라보자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두 밑에 있는 몰딩들로 주두가 확 연장된 듯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우디가 아까 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포개어진 다른 방향의 띠들 중 안쪽에 있는 수직 방향의 띠에는 도안이나 문양이 연속되고 바깥쪽에 있는 수평 띠에는 아랍어가 새겨져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바깥쪽에 있는 수평 띠에는 아랍어로 글씨가 글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개념적으로는 그 안쪽에 있는 것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띠를 올라가는 것을 덧씌우고 있거든요. 이 띠에는 문양과 도안들이 연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도안과 문양이 어떻게 연속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이 기둥의 열에 맞추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 공간을 보자면 이 공간은 마치 이게 하나의 이것들은 기둥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사실은 다시 한번 연장되고 있는 효과를 내게 되죠. 알함브라 궁전은 무슬림 양식, 왜냐하면 무슬림들의 건축물이니까요. 무슬림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 양식으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한 부재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경쾌함을 이루어내지만 하나하나 부자들은 정말로 얇고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이 위에는 기둥 위에 또 기둥을 세운 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만들어내고자 했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자면 실은 이쪽 벽면은 이것이 기둥이고 이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냥 돌을 쌓아서 만든 하나의 거대한 벽면이거든요. 하지만 이 건물을 지은 아랍인들은 수직 방향으로 도안과 문양을, 수평 방향으로 여러 가지 새김 글을 기둥과 보처럼 보이게 세워 놓음으로써 마치 이 공간, 이 벽면이 하나의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굉장히 분절되어 있는,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야리야리하게 아주 분절되어서 세련되게 가볍고 경쾌하게 보이는 그런 장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우디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는 1878년 8월 10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가우디가 했었던 작업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상했던 그 건물이 바로 어디쯤 있을까요? 앞쪽인가 뒤쪽인가? 뒤쪽인가 보네요. 이런 그냥 책 구경하는 셈 치세요. 찾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차차차차차차. 이 책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가우디 1928의 29년도 나온 카탈로니아어 초판입니다. 아예 이 앞에 있었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가우디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울라 데 비아르가 서명했다고 하는 몬세랏 수도원 성당 제대 뒤편에 숨겨진 까마린입니다. 까마린 델 모나스테리오 데 몬세랏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기둥 보시겠어요? 요 기둥? 요 기둥에 보여지는 장식적인 표현, 이 비례, 그리고 이 기둥에서 보여지는 장식을 통해서 이 비례의 지나치게 얇은 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식적인 요소들이 바로 같은 시기에 가우디가 분석했던 장식이라는 글의 아람브라 사진의 연구와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우디 연구자들이 이것을 가우디의 작업이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추정하는 것이죠. 좀 어렵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람브라는 가우디 건물이 아닙니다. 가우디가 학교 다닐 때 이 사진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트에서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은, 가우디는 이 사진을 보고 어디 집중했을까? 가우디는 지름이 작다는 점, 다시 얘기하면 기둥이 얇은, 어떻게 이렇게 얇은 기둥을 쓸 수 있었지에 집중했습니다. 장식을 통해서 주두를 확장하고 장식을 통해서 주초를 확장해서 너무 마른 기둥이지만 그 마른 것이 갖고 있는 이상함을 장식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한 것이었고요. 이 뒤에 하고 있는 세 개의 문장이거든요. 주신을 확장했다, 주초를 확장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볼트를 지지하고 있는 작은 기둥이 여러 개의 고딕 다치처럼 보이는 형태들을 통해서 확장됐다, 연장됐다, 더 커졌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수평으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안들, 수평으로 있는 글씨띠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의 반대쪽 면을 장식하고 있다. 근데 이 하나, 둘, 셋의 장식은 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돌이 가지고 있는 단단함을 극단에까지 어떻게 하면 경쾌하게 이 돌 덩어리들을 어떻게 하면 경쾌하게 잘라내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게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우디가 말하는 어르나멘타션, 장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건축이 기술적인 요인, 재료적인 요인으로 닿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우리의 생각이 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건축적인 장식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